제가 아침에 딱 출근을 했더니 이제 전화가 막 난리가 난 적이 있었어요. 왜요? 해고당했다라고 부당이동 구제 신청을 한 거예요. 권고사직이다라고 주장해서 인정을 받았어요. 이겼는데 문제는 뭐예요? 안녕하세요 여러분, 창오빠 강호동입니다. 먼저 일단 거두절미하고 인사부터 하시죠. 누구신지요? 안녕하세요. 저는 노무법인 태율의 김성종 노무사입니다. 네,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제가 꼭 한 번은 모시려고 했었어요. 최근에 제가 안 좋은 좋은 사건은 아니죠? 네, 맞습니다. 저희 담당하시는 노무사님이세요. 저희 2년이 얼마나 됐죠 지금? 저희 이제 횟수로는 한 4년 차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. 하마터면 몇 천만 원 날릴 뻔했습니다 여러분. 노무사님이 다 케어를 해주셔갖고 뭐 마무리를 잘 쟀는데 이 노동청 간다는 자체가 모르겠어요. 저는 좀 굴욕적이었습니다. 사실 대표님께서는 워낙 사업도 오래 하시고 하셨으니까 또 괜찮으신데 일반적으로 대표님들이 이제 진정 사건에 한번 뭐 휘말렸다라고 하시면 거의 며칠째 잠도 못 주무시고 출석을 하시거든요. 저 근데 처음 알았어요. 제가 노동청에 가서 네. 잘못되면 저는 이게 민사가 아니고 형사로 이렇게 철커덩 갈 수도 네, 맞아요. 예, 여러분 깜짝 놀랐습니다 저. 근로계약서 이런 것들 쉽게 생각하시는데 근로계약서 미작성했다라고 하면 얼마의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? 몇백만 원 벌금을 내나요? 네, 맞습니다. 그래서 법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돼 있어요. 네. 근데 이제 대표님도 그렇고 저도 이제 애기 아빠인데 그 계약서 한 장 안 썼다라고 해서 내가 전과자 아빠가 되는 건 너무 별로지 않나요? 이게 빨간 딱 그렇죠. 형사벌이기 때문에 사실 대표님도 이번에 이게 잘 마무리가 안 됐으면 충분히 이제 형사로 넘어가서 예, 벌금형을 받을 수도 있는 건이었습니다. 여러분 이게 제 얘기만 아니고 여러분 이야기도 될 수 있거든요. 충분히 여러분 이야기 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분은 꼭 모셔야겠다. 장사하는 사장님들, 창업자들 너무 일에 집중하고 거기에 진심인 거지 사실은 노무법 이런 거 모르거든요. 그래서 이제 노무사님도 나와 주셨을 테고 이제 24년이 이제 지났고 그래서 최저임금도 궁금하고 뭐 뉴스에서만 이제 보는데 인사 관리할 때 이런 거를 꼭 지켜야 된다. 너 죽는 거야 그러면 큰일 난다. 뭐 이런 거 좀 얘기해 주세요. 그래서 뭐 지금 2024년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 노무사들이 가장 바쁜 이유는 뭐냐면 최저임금이 바뀌기 때문이거든요. 그래서 이걸 빼놓고 뭐 해가 바뀌어서 어떤 게 적용되느냐를 얘기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. 그래서 최저임금이라고 하면 지금 올해 2024년 이제 시급 기준으로 9,860원으로 확정이 돼서 이미 적용이 되고 있죠. 그러면 이걸 이제 받으시는 이제 직원의 입장에서는 너무 적다라고 당연히 표현을 하시겠지만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이 시급이 올라버리면 이거에 이제 1.5배, 2배 해줘야 되는 뭐 연장 근로수당, 뭐 야간 근로수당, 휴일 근로수당이 그만큼 또 늘어나고 또 연차를 못 썼다라고 해서 주는 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이라든지 아니면 이거에 따른 이제 4대 보험료도 늘어나겠죠. 그리고 이번에 또 건강보험료도 또 올랐고요. 그리고 이게 오르면 또 뭐가 올라요? 퇴직금까지 영향을 받기 때문에 미쳐버리겠네. 맞습니다. 그래서 이게 최저임금이 뭐 100원 올랐다, 200원 올랐다 이게 중요한 것도 중요하지만 대표님들이 이제 후단에 가서는 그 퇴직금까지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많이 부담스러워 하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짜증나. 근로자들은 그거 50원밖에 안 올렸냐 막 지금 이러잖아요. 100원 올랐냐 그러는데 우린 그 하나만 되는 게 아니라 모든 게 지금 합산인 거잖아요. 네. 그리고 포괄임금제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예를 들어서 뭐 순대국밥집에 내가 일을 한다라고 하면 내가 월요일부터 뭐 금요일까지 일을 하는데 아침 10시에 출근해서 저녁 때 10시까지 일한다라고 하면 하루 8시간을 초과를 해서 일을 하죠. 그죠? 그럼 법에서는 그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1.5배 줘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. 그러면 그런 것들을 우리는 1.5배 주는 것까지를 계산해서 뭐 300만 원, 350만 원 이렇게 주잖아요. 우리 돈 많이 주죠. 네, 그렇죠.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그럼 8시간만 계약을 할 거면 아마 뭐 다 200만 원, 250만 원 계약을 하고 그 초과하는 부분은 다 따로 계산해서 주고 이렇게 해야 될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도 그 금액 자체가 200만 원으로 계약서를 쓰고 싶지는 않을 거거든요. 저희가 이제 이렇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0시부터 10시까지 일을 하면 우리가 뭐 350만 원 드릴게요. 이런 계약서가 사실은 포괄임금제고 고정 OT제인 거예요. 정확하게 이제 미리 고정적으로 일해야 되는 연장근로 시간까지를 계산을 해서 적어놓은 뭐 계약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제가 아침에 딱 출근을 했더니 이제 전화가 막 난리가 난 적이 있었어요. 왜요? 제가 이제 자문하고 있는 회사들에서 이거 보셨냐? 노무사님 이거 보셨냐? 지금 노동부에서 문건이 유출이 됐는데 포괄임금제 하면 안 된다고 한다 이런 거 같은데 이거 우리 괜찮은 거예요. 그래서 제가 봤더니 노동부에서 유출이 된 게 맞아요. 그 포괄임금제 지침이라고 해서 포괄임금제 이제 못 쓰게 하겠다 뭐 이런 기조였던 것 같고 못 쓰게 하겠다는 건 너무 고용주가 위주로 너희들 포장을 해놓고 만들어놨다. 근로자는 피해본다. 네, 그런 취지로 이제 좀 쓰여져 있었어요. 그 전체적인 방향을 보면.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표님들은 이제 걱정이 되니까 아침부터 저한테 전화를 주셨는데 이거 괜찮다. 이거 읽어보니까 아직 뭐 확정된 것도 아니고 이거 발표된 것도 아닌 것
것 같기도 하고,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포괄임금제라고 해서 설계는 했지만 우리는 이제 고정 OT제다 또 따지고 보면 저희는 그래서 터무니없이 적어놓은 시간이 아니고 그렇게 무조건 꼭 일을 해야 되는 시간을 적어놓은 거기 때문에 대표님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.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. 그랬더니 그날 오후에 한 3시경, 4시경에 고용노동부에서 보도자료를 발표를 합니다. 아, 이거 아직 확정된 거 아니고 초안인데 유출된 거고, 그래서 우리가 내년도 6월까지 포괄임금제 가이드라인 만들어서 배포할 겁니다. 이렇게 나왔었거든요. 무분별하게 하는 사업장들 잡아가지고 못하게 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를 이제 자극적으로 뽑는 거죠. 포괄임금제 이제 금지한다, 못하게 한다, 이렇게 했는데 사실 그 이후로도 바뀐 거는 전혀 없어요. 저는 뭐 10년 전에나 지금이나 똑같이 뭐 고정된 그 연장근로 시간이 있다라고 하면 그거에 맞춰서 설계를 하고 그거대로 계약서를 쓰면 전혀 문제가 없다,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노무사님, 그러면 포괄임금제에서 대부분 사업주가 네. 여기 다 포함을 시키는 게 뭐죠? 일반적으로는 당연히 고정 연장 근로수당이 들어가요. 우리가 이제 하시는 그런 요식업들이나 이런 데들은 근로시간이 길기 때문에 하루에 8시간을 초과하거나 주에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다 연장 근로거든요. 그렇다 보니까 그 고정 연장 근로 시간이 들어가고, 또 이제 야간 주점 같은 경우에는 밤에 우리가 이제 아드님이 이제 뭐 전화하셔가지고 아빠 뭐 해라고 하면 이제 아빠 야근해 이렇게 하잖아요. 그러면은 법에서의 또 야근은 밤 10시부터예요. 네, 이때부터 이제 일을 하시는 곳들 이제 야간 근로수당을 포함을 시켜놔야 될 거고, 또 이제 대목이 꼭 빨간 날인 경우가 많죠. 맞아. 이제 우리가 흔히 빨간 날이라고 하는 게 이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의 공휴일인데, 우리는 이제 관공서가 아닌데 왜 쉬냐라고 할 때 이 법이 이제 다 적용되는 걸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. 5인 미만 사업장은 다행히 적용이 안 되는 거고, 5인 이상이면 빨간 날도 다 쉬어야 되는데 빨간 날 대목인 경우가 많잖아요. 네, 그러니까 저희가 설계를 할 때 1년에 빨간 날을 다 세가지고 이거를 이제 포괄임금제에 다 넣습니다. 빨간 날 일하면 1.5배 줘야 되죠. 그것도 또 빨간 날에서 8시간을 초과하면 그건 또 2배예요. 오메. 그래서 고정 휴일 근로수당이 있고 고정 휴일 연장 근로 가산수당 뭐 이렇게 해서 또 넣는데 따지고 보면 끝도 없습니다.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세분화해서 기재하지 않으면 그냥 대표님들이 하시는 뭐 재수당 포함 아니면 뭐 연장 근로수당 포함 이걸로는 더 이상 인정받는 시대는 지났다. 공고사직과 해고의 경험을 잘 모르거든요. 안 해봤기 때문에. 원장님들 뭐 대상으로 뭐 개원 세미나를 하든지 어디서 이제 사업주분들 이제 창업을 하시면 그분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든지 항상 이제 뭐 책도 스테디셀러가 있잖아요. 그런 것처럼 이제 항상 똑같은 이제 질문이 뭐냐면 대표님 뭐 심할서 3장 받으면 해고할 수 있나요? 뭐 이 질문은 절대 빠지지 않고. 경위서? 될 것 같으세요? 심할서 3장이면 해고할 수 있을까요? 저 하려고 했는데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. 네, 맞아요. 왜 안 돼요, 그거? 이게 무조건 근데 된다 안 된다는 아니에요. 왜냐면 그 심할서 한 장의 무게를 봐야 될 거잖아요. 우리가 해고가 정당해지려면 해고 사유, 절차, 양정 이 3가지가 다 정당해야 되는데, 예를 들어서 뭐 무단결근을 한 직원이 한 5일 했어요. 대표님 해고해도 될까요? 제 마음속에는 해고가 되는데 3일은 어때요? 3일은요? 네. 3일 좀 애매하네요. 3일 좀 애매하죠. 근데 그것도 나는 돼야 된다고 보죠. 그러면 하루는 어때요? 하루는 경고 조치.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뭐 무단결근이다라고 하면 사유는 되잖아요. 뭐 절차야 이제 저 같은 이제 뭐 전문가가 조언을 해드리면 뭐 이때 뭐 이제 징계위원회 뭐 한다라고 통보하시고 뭐 징계위원 이렇게 하셔가지고 징계하시면 된다. 짜증나요. 아니 회사에 때 피해를 줬잖아요. 어쨌든. 그래서 이런 절차는 또 꼭 거쳐야 돼요. 그래서 절차는 뭐 절차법이니까 갖추기 쉬워요. 갖추기만 하면 돼요. 근데 항상 이 양정이 문제예요. 양정이 뭐냐면 뭐예요? 이 죄에 대해서 이게 이만한 벌을 주는 게 합당하느냐를 보는 거예요. 아이고야. 근데 근데 아까 대표님은 사업을 요식업을 20년 하신 대표님이 있고 또 이제 시작을 하신 분이 있고 또 뭐 20대 뭐 대표님이 계실 수도 있는데, 이 무단결근 뭐 아까 애매하다고 하신 3일에 대해서는 누구는 야 말이 되냐 3일을 어떻게 결근하냐, 우리 때는 뭐 하루만 해도 뭐 난리 났다 하실 수도 있고, 뭐 일 있으면 뭐 3일 늦을 수도 있지가 되잖아요. 근데 이거를 판단하시는 분들, 소위 판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. 우리가 진짜 방송에서 말씀드리기도 진짜 어려운, 그런 입에 담기도 어려운 죄를 저질렀는데 뭐예요? 막 집행유예 나오고 막 4년 나오고 막 이러잖아요. 그게 양정이라는 거거든요. 이걸 누가 판단하냐에 따라서 같은 죄를 가지고도, 그러니까 이게 얘는 해고해도 마땅해라고 우리는 판단해서 해고를 했는데 이 판단하시는 분들이 야 이거 해고 과하다라고 해버리면 우리가 지는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자문을 드린 입장에서는 뭐 3일 결근했다라고 했을 때 무조건 해고됩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딱 잘라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거예요. 그거는
저희가 취업 규칙을 무단 결근을 3일 했으면 해고다라고 써놔도 그건 안 된다는 거죠. 그건 이제 사유가 이제 해당되는 거죠. 예, 그렇기 때문에 양정은 또 별도로 판단을 해야 돼서 그래서 이제 대표님들이 이제 해고를 하려고 하면 이제 이런 것들 주변에서 얘기하시잖아요. 권고사직이라는 게 있어서 이런 걸 또 해보면 좋을 것 같아라고 생각을 하세요. 그래서 이 해고랑 권고사직이랑 구분을 해보면 해고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세 가지 다 적정할 때 이제 해고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 적법하게 해고를 할 사유까지는 좀 아닌데 대표님들이 이제 내보내고 싶은 이유는 뭐냐면 얘랑 안 맞아서요. 안 맞아. 아니면 얘가 일머리가 없대요. 근데 일머리라는 걸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잖아요. 그러니까 일을 못 하니까. 이제 이분들한테는 권고사직을 해야 되는데 권고사직이라는 게 사직을 권고했을 때 네. 이분이 받아들이면 이 합의 해지를 하는 거예요. 계약을. 대부분 그 얘는 그냥 한 달 급여 줄 테니까 그렇죠. 아니면 좀 협의해서 한 보름치만 우리 회사도 어려우니까 보름치만 좀 너 실업급여도 해줄게 너 나가줘 이런 거면 되는데 네. 안 한다면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내가 왜요라고 하면 그게 이제 해고가 되는 거예요. 거기서 나가라고 이제 하면. 해고가 돼버리니까. 그렇죠. 합의가 안 되는 거니까. 이게 순간 해고로 돼버리는구나. 그래서 되게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말씀을 하실 때 해고가 되는 요건은 뭐가 있냐면 그 나가라는 의사표시 플러스 또 하나는 날짜 특정이에요. 야 오늘 당장 나가 뭐 이번 달까지만 해 이번 달까지만 해주세요. 딱 그 말에 뭐예요? 나가는 의사표시랑 이번 달까지라는 날짜가 특정돼 버리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고 네. 면담을 먼저 하시는 거죠.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계속 하기 힘들다. 예,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이렇게 했으면 이 정도는 받아들여져요. 왜냐면 언제 나가라고는 안 했잖아요. 날짜가 안 특정됐으니까. 그래서 이런 내용이 무르익었을 때 그때 날짜 특정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. 이제 나간다는 최소한 의사표시가 됐을 때 네. 그때 이제 언제 나갈지 그 이후에 말씀을 하셔야 되고 사직서를 딱 가지고 와서 여기 놓고 이런 얘기가 다 되면 그때 꺼내서 그 자리에 받으셔야 돼요. 아, 그 자리에서 이거 주고 써오세요 하면 이거 가지고 나가면서 노무사 알아봅니다. 그 노무사 AI나 뭐 워낙 이제 다 있으니까 예, 아니면은 또 근로자 입장에서만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 뭐 아니면 뭐 저한테 오실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 안 받아들이면 해고다 이렇게 돼서 이거 가지고 이제 해고다 문제 제기하면 뭐 실업급여는 당연히 받을 수 있고 그 외적으로 한 3, 4개월치 이렇게 받아낼 수 있거든요. 아이고야. 이 제가 사직서 요즘에 인사서식 설명드리면서 대표님 이거 한 장이 얼마예요? 라고 꼭 여쭤봐요. 이거 최소한 이제 한 달 3, 4개월치 월급 생각하셔야 됩니다. 이 종이 한 장에. 그래서 그 종이에 권고사직이 들어가야 돼요. 그럼 요즘에 권고사직이 어려운 게 뭐냐면 친구들이 뉴스나 뭐 신문 이런 거 보면 뭐 어디 은행권에서 이제 소위 명퇴다 뭐다 하면서 막 3년치 주고 막 이러거든. 그러니까 나도 뭐 1년치 달라 막 이런 직원들이 있어요. 근데 그거는 현실적으로 힘들죠.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한 1개월에서 2개월 정도 사이에 이제 임금을 더 주고 권고사직을 하다 보니까 대표님이 또 오해하시는 게 뭐 한 달치 월급 주면 내보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것도 아니에요. 쉽지 않다. AI 노무사랑 다 있기 때문에 계속 있으면 뜯어낼 수 있겠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. 저는 뭐 되게 진짜 흔한 사례인데 요즘에 거의 일주일에 한두 번씩 거의 노동청 노동위원회를 가는데 실제로 이제 무역회사예요. 무역회사고 지지난주에 제가 세종까지 다녀왔는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저희가 이겼어요. 뭐였냐면 이분이 권고사직이 합의가 다 됐어요.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10일까지 일했는데 30일까지 일한 거 다 줄게였어요. 그리고 실업급여는 뭐 당연히 받는 거지만 우리가 잘 협조할게. 뭐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분이 해고당했다라고 부당이고 구제 신청을 한 거예요. 이제 이사님이 이제 실수한 거는 뭐냐면 사직서를 못 받았어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직원도 그걸 악용해서 이제 부당이고 구제 신청을 한 건데 저희가 사직서는 못 받았지만 이분하고 이제 얘기했던 문자나 메일이나 뭐나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권고사직이다라고 주장해서 인정을 받았어요. 다행이다. 이겼는데 문제는 뭐예요? 이분이 재심 신청을 합니다. 아이고야. 서울에서 우리가 한 번 했지만 2심은 세종이에요. 그러니까 대표님 저희 금요일 오후에 다 빼가지고 가가지고 저희가 결론은 이겼어요. 결론은 이겼지만 그 사직서 한 장 받았으면 그때 했으면 대표님 입장에서는 뭐예요? 노무사한테 안 줘도 될 그쵸? 쓸데없는 시간과 돈. 시간이 사실 제일 크죠. 그러니까 전 노무사님 쪽에 일을 하면서 그러니까 인사 관리를 잘 못하면 호미로 막을 거 가르로 막은단 말 딱 맞다. 가래도 못 막습니다 요즘에는. 네. 저한테 최근에도 대표님이 오셨어요. 아니 그런 직원 나 괴롭힐 거야. 괴롭혀서 그래 부서 딴 데로 보내고 현장 보내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. 제가 그건 알고 있어요. 다른 부서 그 일의 업종이 다른 거라든지 타 지역을 보낸다든지 그런 것도 다 불법이다. 맞아요. 맞죠? 네, 불법이에요. 네. 쉽게는 못 보내죠. 예, 근데 이제 그런 사유들이 있으면 보낼 수 있는데 일단 뭐 전보라고 우리는 표현을 하거든요. 전보요? 예, 전보 명령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인사 명령이죠. 그러면 일단 1번은 사업주의 경영상 필요성이 있는지를 봐요.
이제 사업주한테 그런 필요성이 있었어를 보고, 두 번째는 근로자가 이걸로 인해서 뭔가 무슨 생활상의 불이익을 받는지를 봐요.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협의를 했느냐인데, 협의는 꼭 안 해도 이제 인정을 해주는데, 그러면 이제 회사에서는 보낼 때는 뭐냐면 실무상으로는 그런 사유를 엄청 만들어놔요. 안 좋은 징계성을 만들어서 보내는 건 아니고, 이분이 이 부서에 꼭 필요하다라는 걸로 이제 열심히 만들어 놓죠. 아, 그럼 근로계약서에 네. 저희가 업에서 다른 부서로 타 이동을 할 수 있다 이런 거 써도 되나요? 써도는 돼요. 네, 써도 돼요. 그러면 실제로 이 직원이 마음에 안 들면 다른 부서로 옮기게끔 하는 거 가능한 건가요? 네, 기본적으로 그런 문구는 다 넣어요. 뭐 사업주의 필요에 의해서 근무 조건 아니면은 뭐 근무 장소, 뭐 업무 이런 걸 변경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넣긴 넣는데, 그거는 뭐 이제 변경할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한 거지, 이게 변경이 당연히 정당하다라는 걸 보장해주지 않아요. 아, 그래요? 그러니까 그때 가서 다시 또 비교 교량하는 거예요. 사업주의 경영상 필요성하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, 어떤 게 더 크냐. 안 쓰는 것보다 낫다는 얘기인가요? 무조건 써야죠. 예, 왜냐하면 변경하는 것 자체는 뭐 인정을 해준다라는 거니까. 그리고 뭐 또 한 가지는 그 근로시간, 휴게시간. 우리는 뭐예요? 우리가 뭐 1시부터 2시까지 밥 먹기로 했는데, 바쁘면 2시부터 3시까지 밥 먹을 수도 있고 하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그 밑에도 이제 사업주의 이제 뭐 경영상 필요에 따라서 그러한 뭐 근로시간, 뭐 휴게시간 이런 거 변경할 수 있다라는 단서 조항을 꼭 써놔야 됩니다. 계속 지금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셔가지고 너무 좋습니다. 네. 그래갖고 제가 몇 년 동안 직원이 그것만 타먹고 가가고 이 친구 오늘 퇴사해요. 쓸 휴가가 없는데 이미 발생했으니까 이걸 돈으로 주라고 하거든요. 지옥문이 열린다라고 표현하는데, 최근에도 기사 났었죠. 인사팀 직원인데 자기 파일을 다 가지고 가버렸어요. 계약서까지 가지고 가버려가지고 네.